전 세계에 팔린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네. 중국에서 팔렸다는 거군요.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달지 않으면은 전기차 판매 보조금을 주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판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안 그래도 중국 전기차는 싸고 예. 거기에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더 싸지는데, 근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팔지를 말자라고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중국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이거 우리 주가 올라가면은 그 주식 못 사면 배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저 시장이 계속 저렇게 커지는데 우리가 저걸 포기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중국도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좀 해볼 만할 것 같기도 하네요.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악권.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봤는데, 최근에 현대차가 그 24조 원 투자해가지고 저 기아의 전기차 전용 라인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톱3가 되겠다. 근데 뭘 톱3야? 원래 지금도 톱3 아닌가? 그래서 자동차 얘기를 저도 좋아하지만 저희가 영입한 최고의 자동차 전문 기자이자 앞으로는 또 많은 영역으로 확대할 3프로 취재팀의 유종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이직하니까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얘기가 아무래도 전문 주특기 분야니까 네. 오늘 자동차 얘기는 한번 시원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현대차가 최근에 기아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한번 기아의 이제 전기차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했고, 예.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화성에 있는 기아 공장을 또 방문을 해서 그날 이제 또 현대차 그룹이 24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이제 통합적인 그런 전기차 판매 목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든 업체들이 지금 2030년을 굉장히 지금 큰 분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전기차 업체들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현대기아에서도 이번에 2030년에 우리가 몇 대를 팔 건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숫자가 무려 364만 대입니다. 364만 대. 네. 그러면은 현대차가 보통 1년에 몇 대 팔아요? 현대차가 보통 한 750에서 800만 대 정도 팔고 있는데, 기아 포함? 네, 기아 포함해서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해서 그 정도 판매하는데 364만 대라고 하면은 40% 넘죠. 40에서 45% 정도. 그러면은 현대차가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기아 전체를 다 전기차로 판다는 정도 규모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네. 현대차, 기아차 합쳐서 750만 대니까 네. 기아를 그냥 통으로 다 바꿔야 겨우 맞출 수 있는 숫자예요. 그렇죠. 네. 상당히 전형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현대차가 187만 대, 기아가 이제 120만 대를 판매를 해서 307만 대를 2030년까지 판매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랬다가 6개월 만에 다시 20만 대를 늘려서 327만 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다시 364만 대를 이야기를 한 건데, 와, 내부적으로는 진짜 죽어나겠네요. 처음에 한 뭐 300만 대 기준으로 대충 사업 계획 짜고 뭐 이것저것 만드는 거 해놨다가 야, 좀 더 만들자. 그죠. 제가요? 왜요? 만들어. 그리고 와. 정의선 회장도 자신 없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신 없나요? 근데 여기 또 이 숫자를 잘 봐야 되는 게, 기아가 자랑하는 PBV라고 하는 수치가 또 빠진 거예요. PBV가 뭐냐면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뭐 택시면 택시, 택배차면 택배차, 이런 특수한 목적에 맞는 전용 차량을 만들겠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던 공장 자체가 그런 이제 PBV를 만드는 전용 라인을 까는 공장이거든요. 이게 숫자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요? 네. 와, 그러면 360만 대에다가 PBV 얼마나 더해지는지는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한 3,40만 대 정도는 지금 차지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략 계산을 해보면 400만 대 가까운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360만 대, 400만 대, 이게 사실 일반인들은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업체들은 얼마나 파는데, 전기차 시장은 얼마나 큰데, 이거를 조금 살펴보면은 작년 전기차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수 있어요.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명사잖아요.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명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메이커입니다. 그냥 현대차만 보면 지금 37만 5천 대를 팔았는데 네. 370만 대란다 그랬으니까 8년 동안 10배로 늘어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10배 늘어나겠다는 겁니다. 물론 테슬라는 130만 대에서 2천만 대죠, 목표치가. 네. 목표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2030년까지 테슬라는 2천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예. 연간 한 8천만 대에서 1억 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예. 2천만 대면은 20%. 25%를 지금 자기들이 전기차만으로 팔겠다는 거고요. 미국만 따지면 몇 대 정도 돼요? 미국만 따지면은 한 1,500만 대에서 1,800만 대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그러면 테슬라가 2천만 대면은 미국 시장 다 먹는 거네. 넘게 먹는 거죠. 네. 미국에서 자기들이 모든 차를 다 테슬라로 바꾸고도 다른 시장에도 대를 더 팔아야 더 팔 수 있죠. 예. 물론 뭐 중국 시장에도 팔고 그러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네. 야 숫자가 꽤 크다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현대차보다도 거의 한 6, 7배 많은 숫자. 그러면은 최소한 탑3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는 네. 1등은 테슬라. 네네. 이거는 이제 숫자 자체가 일단 크니까. 네. 근데 그러면 저걸로만 봤을 때는 스텔란티스가 500만 대나 되네요. 스텔란티스가 예. 네, 유럽과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합쳤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꿈도 큽니다. 꿈이 상당히 커서 지금 75개 차종을 만들어내고 뭐 500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 목표는 누구나 당연히 정할 수 있는 거니까. 네, 500만 대 굉장히 크죠. 사실 이게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판매한 숫자가 27만 대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리. 이 대부분이 또 유럽에서 판매가 됐고 이제 스텔란티스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PSA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푸조, 시트로엥에 있었던 이제 프랑스 회사와 예. 그리고 이제 피아트 이탈리아 회사 그리고 이제 지프나 뭐 크라이슬러가 있는 미국 회사 이게 다 합쳐지는 게 이제 스텔란티스인데 예. 이 27만 대 가운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피아트의 502라고 하는 소형 전기차 그리고 이제 뭐 푸조의 E208 그런 해치백 소형 해치백 차량 이런 차량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텔란티스 전기차를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잘 안 보이죠. 네, 근데 그런 류의 전기차가 뭐 그 내연기관차에서도 유럽에서는 네. 그런 류의 해치백이 좀 많이 팔리죠. 네, 유럽 시장 자체가 원래 소형차, 소형 해치백 차량 뭐 이런 차들이 많이 팔리는데 그 트렌드가 전기차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피아트라든지 푸조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국내에서는 유명하진 않아도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27만 대를 500만 대로 끌어올리려면은 상당한 지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차종도 지금 한 5, 6개 차종을 팔고 있는데 전기차는 네. 이거를 75종까지 늘리겠다고 하니까 75종. 네. 와. 잘 계산해 보시면은 지금 7년 남았거든요. 7년 동안에 70개를 더 만들어내야 돼요. 전기차를. 그럼 1년에 10개씩 해야 되는 건가? 네. 보통 차 하나 만드는데 한 5년? 6년? 4, 5년 걸리죠. 네. 그럼 지금부터 뭘 만들고 있긴 해야 되겠네요. 그 선행부터 하면은. 네, 엄청나게 만들고 있고 이게 그렇게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제일 필요한 게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요게 아마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조금 이제 빠르게 늘려나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뚜껑만 바꿔가지고 플랫폼 그렇죠. 딱 만든 다음에 위에 뚜껑만 탁탁탁탁 바꾸면서 치시고. 네. 근데 그거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플랫폼을 거의 못 만들었죠.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제대로 된 걸 만들어내는 데가 테슬라랑 그리고 이제 현대차 대단합니다. 그렇죠. 현대차 그룹이고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그룹 정도가 있고요. 지금 이제 플랫폼은 만들었지만 아직 차량을 제대로 선보이지 못하는 곳이 이제 GM 같은 곳이죠. GM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얼티엄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배터리부터 해서 모든 이제 대부분 전장 장비를 다 LG와 함께 만들어서 만든 그런 플랫폼인데 뭐 혹시 험머라는 SUV 혹시 아실까요? 찝차라고 했던. 알죠. 뭐 미국 딱 보면 미국 같이 생긴 네. 미국 사람 탈 것 같은 탱크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그런 차인데 그 차가 이제 기름도 많이 먹고 환경 규제도 심해지면서 단종이 됐다가 작년에 이제 전기차로 부활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용된 플랫폼이 이제 얼티엄 플랫폼이고요. 그 차량이 얼티엄 플랫폼의 첫 번째 차량으로 나왔는데 뭐 지금 배터리 수급 문제도 있고 약간의 좀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잠시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얼티움을 사용하는 이제 또 다른 차량이 캐딜락의 리릭이라고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아, 그 차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네. 딱 각이 딱 살아있는 남성미가 딱 넘치는 그런 진짜 차량인데. 캐딜락 차 같이 생겼어. 네. 살짝 손이 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참 근데 GM이 뭐 이것저것 차 내놓는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좀 나오지는 못한 거 보면은 네. 야 이게 전기차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게 EGMP가 나온 지 벌써 이제 3년이 채 안 됐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사이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뭐 제네시스의 GV60 이런 차들이 나왔고 또 올해 또 이제 EV9이라는 차도 나오고요. 그게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차량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는 플랫폼 기술도 좋지만 역시 기존에 차 만들던 기술력이 좋으니까 또 그렇게 또 확장성이 있게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의 그런 이제 목표 달성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제 상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복합적인 전략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일단은 차종을 좀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현대차 그룹의 제일 첫 번째 전략입니다. 예.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종이 몇 개 안 돼요. 아직까지는 6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30년까지 31개 종으로 지금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아가 15차종, 현대차가 16차종입니다. 이 차종들이 지금 늘어나게 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여러 세그먼트의 차량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오닉 5도 약간 중형과 준중형 사이, 예. 6도 중형차, EV6도 중형 정도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뭐 중형차에 대한 볼륨이 가장 크고 수요도 높지만 많이 늘리려면은 대형차랑 소형차도 가야 되거든요. 사실 제일 많이 팔린 차는 소형차잖아요. 그렇죠. 네, 글로벌리 봤을 때도 뭐 제일 많이 팔리는 차량이 바로 토요타의 코롤라라는 차량인데 아반떼만한 차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차가 되어야지만 많이 팔 수가 있는 게 가격도 한 25,000불에서 3만 불 정도가 되어야 되고 차량 이제 크기도 4인 가족이 이제 딱 탈 수 있고 크게 부담이 없고 유럽과 미국과 뭐 중국과 한국 이런 전체적인 큰 시장을 다 아우르려면은 그 정도 가격대에 그런 차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이오닉 6를 좀 내놓긴 했지만 그 차는 소나타만한 차량이에요, 사실. 예, 예. 소나타만한 차량이고 조금 더 작은 차량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도 더 작은 차량은 지금 이제 코나 EV와 니로 EV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차들은 EGMP 플랫폼이 아닌 차량이거든요. 예, 예. 기존에 있던 이제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이긴 한데 상품성이 워낙 좋아요. 차 자체를 원래부터 만들 때부터 전동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차량이거든요. 이게 뭐 전용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차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그 차들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요. 유럽의 작은 차에 대한 수요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스텔란티스를 상대해야 되는 애들이 코나하고 니로 EV 그렇습니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차 전기차를 한 대 아주 기똥찬 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의 수요가 다양하니까 이거를 좀 판매 비중을 넓게 가져가려 그러면 그 취향에 맞게 뭐 대형차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형차도 있어야 되고 네. 소형차를 위해서는 소형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럽 사람들 좋아하려 그러면 유럽 사람들 좋아하는 차도 있어야 되고 네. 미국 사람들 막 그 무락무락한 차 큰 차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그런 차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다는 거네요. 그렇죠. 차종이 굉장히 다양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이게 테슬라가 최근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기대를 했던 게 저가 차량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잖아요. 아, 그렇죠. 모델 2. 네, 네, 모델 2 또는 모델 Q라고 약간 아직까지 명명이 안 됐지만 그 차량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도 지금 약간 어느 정도 판매 확장에 한계를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물론 잘 팔리고 있죠. 가격 조정을 통해서 잘 팔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매스마켓으로 가려면은 저가 소형 차량이 필요하고 그 차량이 있어야지만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먹을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슬슬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됐던 내용을 보면은 뭐 1일, 2월 사이에 테슬라 점유율이 뭐 70몇 %에서 50몇 %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제 1분기 실적이 집계가 됐어요. 예. 이제 뭐 캘리블루북이라고 하는 미국 차량 평가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산하 또 이제 또 리서치 센터가 있거든요. 예. 자동차 전문 센터인 콕스 오토모티브 쪽에서 이제 이번에
그 집계를 해보니까 작년도 1분기 때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72.6%였습니다. 압도적이죠. 네, 거의 뭐 씹어 먹었죠. 이때 뭐 현대차 그룹이 10.8%였고 뭐 저것도 엄청 높은 거죠. 그 현대차가 미국의 내연기관 시장 점유율이 한 10% 되면은 와 잘했다. 엄청나죠. 그런 건데 이미 전기차에서는 10%를 2022년 1분기에는 달성을 했었군요. 네. 예. 그때 당시에 머스크가 이제 현대차 잘하고 있다. 라면서 이제 트윗을 한번 날렸던 기억이 있죠. 그 정도는 아니었고 좀 하네? 뭐 이런 그렇죠. 정도. 예. 약간 뭐 응원도 아니고 조롱도 아닌 약간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이 72.6%였던 점유율이 올해 1분기 때는 62.4%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거 테슬라가 뭐 잘 못했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이게 물론 점유율 자체가 10%포인트 떨어지긴 했는데 현대차 봐. 반토막 났잖아. 그렇죠. 10%였는데 5.5로 떨어졌잖아요. 아, 이게 참 사실은 이게 현대차가 못했다, 뭐 테슬라가 못했다 이런타기보다는 다른 업체들이 잘했어요. 다른 업체들이 이제 지금까지 전기차를 잘 안 팔고 못 팔고 있다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보시면은 올해 1분기 때 2등이 GM입니다. 8.0%거든요. 작년에 얼마? 작년에는 0.3%밖에 안 됐어요. 시장 점유율이. 아, 거의 그냥 전기차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새로 나온 거네. 거의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4.4%의 시장 점유율이 올해 이제 6.1%까지 올라온 거고요. 저는 좀 BMW도 좀 특이하네요. BMW는 되게 고가 차량인데, 네. 근데 2.9%면 꽤 높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BMW 같은 데는 친환경차 정말 열심히 하나 뭐 이런 거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꽤 숫자가 올라와 있네요. 네, BMW 그룹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굉장히 진심인 곳이긴 합니다. 그쵸. 네, 여기는 뭐 예전에 회장이 우리는 내연기관 엔진을 없애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뭐 실제로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그만큼 내연기관이 갖고 있던 펀드라이빙에 대한 그런 철학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미고 실제로 BMW가 뭐 작년에 내놓은 이제 i4라고 하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모델 3랑 비슷한 전기 차량인데 퍼포먼스도 그렇고 딱 타보면은 이거는 전기차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BMW인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만들 수 있게 차를 만들어 놨거든요. 좀 BMW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 들어간 배터리가 또 SDI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삼성 SDI가 또 거기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그러네. 테슬라에는 파나소닉하고 엔솔 들어가고, 네. GM은 엔솔 들어가고, 네. 폭스바겐은 SK하고 엔솔 들어가고. 그리고 리비안하고 BMW에 SDI 들어가고 포드에 SK. 야, 뭐가 팔리든 우리는 배터리는 K 배터리 뭐 지금 다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그러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와 현대차가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많이 팔았던 거고. 네. 그럼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은 뭐 이제 참전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전기차 시대가 뭐 진작에 왔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럼 어떤 차가 좀 많이 팔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올해 1분기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0개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테슬라가 당연히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 이제 95,000대로 1등이었고 모델 3가 54,954대로 2등이었고요. 3등이 굉장히 새로운데 쉐보레 아까 GM의 약진이 있었잖아요. 그 주역입니다. 이제 볼트 EV, EUV가 이제 신차가 나오면서 19,700대가 팔렸어요. 이거 한국에도 있죠? 한국에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잘 안 팔리죠, 국내에서는. 이게 저기잖아. 이게 예전에 그 LG 배터리 넣었다가 맞습니다. 리콜 맞았던 그 차잖아요. 맞습니다. 네. 굳이 야지 놓습니다. GM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차량이기도 한데 마침 그때 또 단종이라기보다 모델 체인지가 들어갈 때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GM은 그 모델의 모든 그런 불안 요소들을 다 잠재우고 새로운 차량이 나왔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게 좀 먹히나 봐요. 그리고 가격이 엄청 착합니다. 그래요? 가격대가 28,000불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28,000? 네, 3만 불 이하예요. 28,000불에서 팔리다 보니까 차량도 이제 뭐 소형 차량은 하지만 뭐 4인 가족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탈 수가 있거든요. 맞아. 네. 이주호 기자 같은 사람들은 못하죠. 네. 그분은 뭐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젊은 층 중심으로 인기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358대밖에 이제 구형 모델일 때 안 팔렸던 차가 19,700대 팔리면서 5,400% 성장을 했어요. 숫자가 워낙 작았으니까 네. 저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D4도 많이 늘었네요. 폭스바겐 ID4도 지금 9,758대 팔리면서 4등을 했고 그 비싸다는 모델 X가 야, 테슬라 차 잘 팔아. 네. 가격을 할인을 해도 1억 5천이 넘는 차량인데 네. 6,465대가 팔렸고요. 네. 이제 또 약간 좀 특이한 차량이 하나 있죠. 리비안의 R1T라고 하는 차량이 있는데 와, 저는 저게 6,000대를 만들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비안이 기존에 생산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한 7, 8년 전에 테슬라를 떠올려 보면은 그때 뭐 차를 못 만들어서 그렇죠. 뭐 생산 지옥에 빠졌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망할 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리비안도 아직까지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분기 동안 6,200대를 판매를 해서 이게 아직까지 수출 안 하다 보니까 이 판매량 전체가 그냥 거의 리비안 전체 판매 차량이랑 비슷하거든요. 예, 예. 그랬고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이제 5,736대가 팔리면서 7위에 있었습니다. 줄었네요. 네, 판매량이 8.1% 줄었는데 이 영향이 이제 어떤 거랑 또 연결을 지을 수가 있냐면은 생산이 줄었어요. 생산이 네, 생산량이 좀 줄었습니다. 이제 배터리 수급, 반도체 수급 이런 문제도 있지만 원래 1분기 때는 판매 수출보다는 국내 물량을 좀 많이 재고를 쌓아두거든요. 왜냐하면은 3월 초에 국내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이 풀려요. 아, 그렇죠. 네, 올해도 네. 2월 28일 확정이 됐고 3월 1일부터 이제 보조금 적용이 되면서 국내 판매용을 위해서 이제 조금 수출을 조금 줄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사실은. 아, 이게 미국 기준이니까. 네. 그래서 조금 줄었고 그래도 이 정도는 다시 또 반기 안에 상반기 안에 또 작년 수준으로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고요. 포드의 머스탱 마하이라는 차량이 5,400대가 넘게 팔리면서 8위에 올랐는데 이 차도 판매량이 조금 줄었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수급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머스탱 마하이 같은 경우에는 LG 배터리도 들어가고 또 다른 배터리도 들어가고 있는데 예. 조금 수급이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5,000대 넘게 파는 차량이니까 이제 인기가 굉장히 높죠. 테슬라 모델 S도 아직 4,849대가 팔리면서 네, 9위에 있고요. 야, 저 모델 S가 나온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꽤 비싼 차인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서도 1억이 넘는 차량이거든요. 할인을 해도. 근데 잘 보시면 10개 차종 중에 4개의 차량이 테슬라 모델입니다. 그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도 저것도 뭐 만들기만 하면 팔릴 건데 네. 이것도 배터리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좀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거라. 아, 그러니까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딱 오네요. 네, 이게 맞아요. 진짜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데 만들지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거는 결국 그 뒤에 이제 공급망들이 탄탄하게 네. 그게 성숙되진 않은 그쵸. 그런 느낌이네요. 제일 큰 게 역시 배터리 수급이죠. 이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도 진짜 지금 배터리만 제대로 받쳐주면은 월 뭐 2만 대, 3만 대 이상 팔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SK온 배터리 공장이 아직까지 그만큼 수율을 못 맞춰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아직 뭐 다른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SK온이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 중에 공장은 대부분 납품처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수율을 빨리 맞춰서 생산량을 늘리는 게 뭐 SK온에게도 좋고 포드한테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얼마나 배터리를 빨리 만들 수 있느냐가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네.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1분기 시장 점유율 잠깐 보시면 다 K배터리 들어가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을 또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차종을 많이 늘려야 되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게 고급차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저가형 차량으로 가야 되냐라는데 당연히 이제 볼륨을 위해서는 저가를 가겠지만 현대차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고가를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가 있고 이제 내년에 나오는 아이오닉 7 같은 경우에는
고급 대형 SUV입니다. 아,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아이오닉 7의 컨셉인가요? 네. 보시면은 차 크기도 뭐 지금 팰리세이드 이런 차보다도 훨씬 크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뭐 안에 보면은 약간 뭐 응접실처럼 되어 있으면서 의자도 저렇게 막 돌아가고 이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컨셉이지만 누가 네. 차를 저렇게 그렇죠. 약간 움직이는 방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는 크고 편한 차를 만들 거다라는 그런 컨셉이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기아도 이제 올해 지금 상반기 내내 지금 뜨거운 차량이죠. EV9. 이제 대형 전기 차량이고 이 차 같은 경우에도 텔루라이드라고 하는 미국에서만 팔고 있는 기아의 대형 SUV보다도 더 크고 이제 그 차량이 전기차 버전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컨셉이죠. 이 차도 7인승, 뭐 6인승, 7인승 모델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내연기관의 그런 세그먼트에서 예. 처음으로 나오는 전기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 세그먼트 옛날에 우리가 좀 배터리 기술이 좀 떨어질 때는 네. 그 대형차는 배터리로 못 탄다. 주행거리 떨어져서. 그렇죠. 근데 이제 배터리 기능이 좀 좋아지면서 저런 대형 SUV도 전기차로 만들어내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 대형차로 먼저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브랜드력도 있고 기술력에 대한 또 그런 본인들의 업체의 그런 자신감,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또 마케팅 요소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우리가 큰 차를 이렇게 잘 만드는데 작은 차는 당연히 잘 만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EGMP 플랫폼 자체가 워낙 또 개발비도 비쌌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고급차로 가는데 저가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나나 뭐 니로 이런 차량도 있지만 더 작은 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더 작은 차 어떤 게 좀 떠오르실까요? 저는 제일 작은 건 캐스퍼? 그렇죠. 예. 캐스퍼와 레이, 이제 기아의 레이. 레이. 그 나 이제 레이 전기차 너무 나옵니다. 좋아. 레이 너무 좋죠. 너무 이렇게 되게 실용적이고 전 나중에 진짜 애들 다 커가지고 혼자 차 타고 다녀야 된다면 그 레이 같은 차 좀 너무 타고 좋죠. 싶어요. 예. 작은데 안은 넓고 예. 경제적이고 예쁘고 그런 차량인데 주차하기 편하고. 네. 예. 그 차의 전기차 버전이 이제 올해 또 나오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레이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100이 채 안 돼서 사실은 100도 안 돼요. 네,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80km 정도 달렸고 겨울 되면은 또 40 정도밖에 못 가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CATL과 조금 협력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아, 저가를 네. 하려니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제 CATL용 배터리가 처음으로 들어간 게 니로 EV였고 코나 일렉트릭 신형 모델에도 이제 CATL 그 배터리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CATL 배터리는 사실은 3원계 배터리입니다. 예, 예. CATL이 이제 주로 자랑하는 LFP가 아니고 3원계가 지금 현재 니로와 코나에 들어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LFP 배터리가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되면은 아마 캐스퍼와 레이 EV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업을 다양화하는데 일단은 제일 볼륨 차급을 먼저 내놨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회사의 브랜드라든지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한 대형 세그 쪽으로 나가는 거는 플랫폼 기반으로 나가고 있고 네. 저가 라인업을 별도로 개발하려 그러면은 뭐 개발비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차를 가지고 개조를 하면서 배터리도 이제 고성능까지 필요하진 않으니까 약간 좀 성능은 조금 다소 약하지만 가격대가 좀 괜찮은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네. 식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또 추가되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EGMP 그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왜 소형차 안 만들겠냐. 왜냐하면은 지금 폭스바겐이 최근에 MEB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제 ID2라는 모델을 지금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더 작은 거죠? 예, 그게 골프랑 비슷한 차량이에요. 이제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그먼트가 그 세그먼트고 골프가 또 거의 한 40-50년 동안 폭스바겐을 이끌어왔던 차량이잖아요. 예,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조만간 단종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단종을 하면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는 차량이 이제 ID2가 될 텐데 그 차량이 MEB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예. ID3, ID4가 되는. 예. 그러면 현대차도 EGMP 기반으로 하는 소형차를 지금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또 간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중국은 뭐 내연기관차도 잘 못 파는데 네. 그럼 그 중국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추가로 해서. 중국 시장은 사실은 작년에 전기차만 한 500만 대를 팔았습니다. 와, 500만 대. 이제 글로벌 시장이 거의 한 60% 이상이 되는
세계 최대 시장이에요. 아, 전 세계 팔린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네. 중국에서 팔렸다는 거군요. 예. 중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유럽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죠. 전기차 기준으로. 네, 전기차 기준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현대 기아차가 사실은 발을 못 얹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은 굉장히 특수성이 강한 시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달지 않으면은 전기차 판매 보조금을 주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판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안 그래도 중국 전기차는 싸고 예. 거기에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더 싸지는데 다른 업체들은 중국 배터리를 못 달면은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예, 예. 안 그래도 비싼데. 근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자국 우리 국산 배터리를 단 전기차를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보조금도 못 받고 비싸서 아예 그냥 팔지를 말자라고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중국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이거 우리 주가 올라가면은 그 주식 못 사면 배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저 시장이 계속 저렇게 커지는데 우리가 저걸 포기를 해야 돼? 그 고민 끝에 이제 최근에 기아가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전기차로. 네, 우리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안 그래도 죽을 쓰고 있는데 전기차로 다시 한번 리브랜딩을 해보자.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EV5라고 하는 전기차가 나왔고요. 그 차가 이번에 2월달에 중국에 이제 처음으로 론칭을 하면서 예. 보여줬거든요. 그 차량은 약간의 지금 아까 잠깐 보셨던 EV9과 좀 비슷한 디자인의 그런 컨셉트를 갖고 있고 예. 차 크기는 국산차로 치면은 스포티지랑 비슷한 사이즈 준준형급 차량이죠.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그 정도 세그먼트에 대한 인기가 높고 수요가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젊은층을 좀 겨냥을 해서 이번에 이 차량을 내놨고 이 차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전기차도 못 파는데 사실 내연기관 차는 더 못 팔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 15만 대 팔았습니다. 15만 대. 예. 옛날에 합쳐서 100만 대 팔던 때도 네. 있었는데. 그렇죠. 작년에 현대기아 다 합쳐서 38만 대밖에 못 팔았거든요. 그거는 네 정말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이미지가 망가졌는데 뭐 이 시장은 어쩌면은 그냥 약간 접고 우리가 전기차 브랜드로 약간 리브랜딩을 해서 새로 가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차량이 EV5였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중국도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좀 해볼 만을 할 것 같기도 하네요. 나만 못 받으면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다 못 받는 좀 공평한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아도 조금 그 시기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진출을 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듣기로 중국에서 그 전기차 보조금 안 주기 시작하면서 되게 안 팔린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그런 거는 그 전체 중국 자동차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지금 1분기 자체는 집계가 안 됐는데 네. 이제 1,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판매량이 거의 한 20%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이제 가격 할인 정책을 이제 막 펼치기 시작하거든요. 예. 가격 공세를 하면은 제일 먼저 또 떠오르는 것이 시가 정책을 하고 있는 테슬라잖아요. 아, 시가. 네. 횟감처럼 시가 정책을 하고 있는 테슬라가 예. 이제 전기차 가격을 이제 모델 3 기준으로 이제 29,000위안, 36,000위안씩 낮춰서 이제 팔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판매 가량이 28만 8,900위안에서 이게 5,530만 원 정도인데 예. 25만 9,900위안이 되면서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와, 거의 10% 가까이 할인을 해주네요. 10% 좀 넘게 할인해 줍니다. 오. 이게 500만 원 넘게. 네. 모델 Y가 굉장히 인기가 높은 차량이고 아까 미국에서도 1등을 했고 국내에서도 수요가 엄청 높거든요. 예, 예. 한국 가격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국내에서는 8,499만 원으로 이제 8,500만 원 전기차 보조금 50% 지급 기준에 딱 맞춰놨는데 이것보다 거의 지금 얼마나 왔죠? 한 3,500만 원? 그러니까 한국에서 8,500만 원인데 중국에서 5천만 원에 판다는 거네요. 이게 가격이 8,499만 원 된 이유는 우리나라 보조금 받으려고 그런 거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 보조금 기준을 8천만 원으로 낮추면 모델 Y 좀 낮춰줄라나? 낮춰지죠. 아. 이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원이 넘었다가 이제 그 올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5,700만 원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예. 이제 최저 가격을 5,699만 원에 맞췄거든요. 야, 시가네, 시가 진짜. 시가입니다. 예.
테슬라가 이렇게 낮춰버리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중국 업체들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BYD 같은 경우에도 대표 모델인 이제 숭 플러스와 실의 가격을 이제 뭐 6,888위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하나 기준 132만 원 정도, 그리고 8,888위안 170만 원씩 내렸습니다. 팔자 좋아한다더니 팔자 4개 써놨네. 네. 이렇게 또 저가 차들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또 저가로 다 몰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정책을 하고 있던 뭐 중국의 니오나 샤오펑, 리오토 같은 그런 또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들도 전기차 가격을 막 낮추기 시작을 했고, 또 이들이 다 내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제 뭐 아우디, 벤츠, BMW 이런 업체들도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도 좀 낮춰주지. 근데 이제 이런 할인 정책을 하는 곳들 중에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후베이 지역에 동풍이라고 하는 자동차 이제 대기업이 있거든요. 예, 예. 그곳에서 무려 이제 1,700만 원 이상의 할인을 한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와, 1,700만 원. 네. 이게 차량이 둥펑 시트로엥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C6라는 하고 하는 차량이거든요. 예. 국내로 치면은 한 그랜저급 차량입니다. 그랜저급 차량인데, 그러니까 시트로엥 브랜드의 그랜저 같은 한 D세그먼트 네. 세단. 네. 예, 예. 그런 차량이 이제 1,720만 원을 할인을 해서 2,340만 원에 판매를 한 겁니다. 4천만 원짜리 차를 2,300만 원에. 네. 야, 그랜저를 아반떼 값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시차를 대상으로 했던 이벤트긴 한데 바로 그냥 다 팔려버렸어요. 그럴만도 하죠. 네. 이거 뭐 중고로 내놔도 네. 그냥 바로 뽑을 수 있겠는데요? 그게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보면은 40% 이상 할인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업체들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이제 또 더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 전기차는 아니고 내연기관 차량이긴 한데 예. 이런 할인 정책들이 전기차, 내연기관 할 거 없이 지금 다 막 몰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기존에는 보조금 위주로 많이 그런 뭐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근데 거기에 이제 보조금이 사라지니까 무한 경쟁이 됐는데 예. 시장이 판매가 안 되니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업체들은 결국에는 다시 가격 할인을 내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업체 이제 기아나 현대같이 새로 이제 진입해야 되는 업체들은 결국에는 싼 전기차를 내놔야 된다는 그런 또 필요성이 생기죠. 예, 예. 근데 이게 중국 시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국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또 다른 화두가 가격이에요. 전기차 가격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 현대기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성에 이어서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제 가격을 이제 내놓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예. 가격 정책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걸리는 건 당연히 배터리 가격이죠. 그렇죠. 원가에서 한 절반은 배터리니까. 네, 그렇죠. 40~50%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니까 그걸 지금 이제 맞추기 위해서 배터리 업체들이랑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CATL과 또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차값을 낮추려면은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예. 싼 배터리를 찾다 보니까 또 CATL이랑 또 이렇게 한번 협업을 해볼까? 이렇게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니 뭐 차를 파는 입장에서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좀 부품값을 좀 낮춰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이왕이면 좀 한국 거를 좀 그쵸. 써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제 그 SNS에서 뭐 그런 얘기 좀 들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우리도 낮출 거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정확한 수치는 사실은 그날도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 예. 대략적으로 지금보다 뭐 한 40% 정도 낮추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장기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게 NCM 배터리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한 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인터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를 공개를 했어요. 그 LFP 배터리는 이제 ESS 전용 배터리긴 했는데 예. 이 LG의 기술력으로 그걸 전기차용으로 당연히 만들 거라고 다들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 공급 가격이, 평균 가격이 뭐 30% 40%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국내 업체들이 뭐 LFP를 내놓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나 기아 입장에서도 당연히 국산 배터리를 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LFP 배터리가 굉장히 지금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삼원계가 갖고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지만 뭐 한계라고 할까요? 단점도 있고, 가격이 비싸다든지 화재가 날 때마다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하이니켈의 그런 위험성. 하이니켈이 전도도도 좋고 출력도 좋고 수명도 길지만
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좀 있잖아요. 아우, 저는 그걸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긴 해요. 네. 이게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위험이 더 커지는 거는 뭐 네. 같은 얘기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니까 뭐 어쨌든 네. 장단점이니까 그거는 예. 근데 또 국내 업체들이 LFP를 하게 되면은 또 중국 업체랑 또 다른 이제 또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많이 보여주는 게 우리가 그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NCM 배터리 쪽에서 지금 세계 2등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예.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LFP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배합을 잘한다. 우리는 배합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수율을 높일 수가 있다. 이게 수율을 높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양품을 많이 생산해낸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값을 낮출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원가적인 측면에서 좋고 그리고 수율이 높다는 거는 품질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예. 실제로 예전에 그 한창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SK온이 좀 네, 소송이 붙었을 때 예. 그때 당시에 SK온 쪽에서 주장을 했던 거는 우리가 LG보다 더 배터리를 잘 만드는데 왜 뺏겼겠느냐라고 하면서 제시했던 몇 가지 이제 뭐 엑스레이 사진도 있었고 뭐 보면은 잘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직까지도 불이 공식적으로 난 차량이 없거든요. SK온 배터리를 이제 장착한 차량 중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LFP 배터리가 그렇게 커지면은 아마도 이제 국내 업체들도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뭐 중국 배터리도 쓸 수가 있지만 한국 배터리를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저가 차량도 아마 조만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장에 또 이렇게 짚어봐야 되는 포인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곳은 미국 시장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을 잡아야지만 이제 국내 업체들도 뭐 현대기아차가 원하는 글로벌 3위라는 걸 좀 달성하기 위한 또 필수적인 시장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2032년까지 전기차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67%를 이제 전기차로 맞추라고 하는 그런 뭐 규제 아닌 규제가 떨어졌습니다. 예. 이제 기존에는 원래 2027년까지 뭐 그때 40%인가 50%인가 맞추라고 했다가 그게 조금 이제 더 강화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완성차 업체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현재 지금 미국 시장에 뭐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2천만 대라고 쳤을 때 67%를 만들려면은 거의 1,200만 대에서 1,300만 대 이상을 지금 전기차로 채워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도 수급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판매 목표 나올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전기차 차종을 엄청나게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허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GM 같은 경우에도 30종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컨셉도 못 보여주고 있어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몇 종을 만들겠다는 말도 못 하고 있고 그냥 단순하게 300만 대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그나마 이제 31개 차종을 약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364만 대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또 큰 기회가 올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의 생산량은 배터리의 수급량과 또 굉장히 그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단순히 67%만 봤을 때 그러면은 뭐 우리 제일 큰 경쟁 상대인 중국 배터리 어떡할 거냐라고 또 볼 수 있는데 또 IRA가 있으면서 중국 업체들이 사실 뭐 미국 진출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들 이번 67% 규제안이 나오면서 CATL이나 BYD가 이제 또 우회를 통해서 미국을 진출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한 건 없습니다. 근데 뭐 미국 내에서 반발도 워낙 크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찾을 수 있는 배터리는 한국과 일본 정도밖에 없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제국산 배터리를 지금 뭐 퀀텀스케이프라든지 SES라든지 다른 이제 뭐 또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그들이 언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지 수율을 맞출 수 있을지는 사실은 미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결국에는 K 배터리와 일본 배터리의 지금 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좀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차와 기아는 저가 모델도 내놓고 또 기존에 이제 지금 계속 잘 팔고 있는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같은 차량도 계속 내놓고 대형 라인업까지 이제 확장을 하면은 아마 뭐 빅3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발판을 미국에서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2030년에 364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는 꽤 공격적이면서도 네. 그러면 이게 톱3로 가겠다는 거를 이게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유 기자한테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차량이 단순히 좋기만 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자동차라는 거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대형부터 소형까지 라인업을 다 갖출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배터리도 필요하게 된 상황인 거고 네. 그러니까 신차는 신차대로 내놓고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하면서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개발을 하고 남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격까지 낮춰야 되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어려운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 미션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했을 때는 시장의 어떤 경쟁 구도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목표가 워낙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달성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아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공급망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그 전기차와 배터리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우리가 뭐 톱3 이런 얘기할 거 없이 뭐 빅2 네. 정도 이런 얘기하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유정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악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